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헬로우 이슈토크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의 후보들을 만나 공약과 각오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부천 정지역구, 과거 부천 오정 선거구였죠. 해당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 후보 기재순과 동일합니다. 자, 먼저 부천 정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예비후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지난 경선 과정에서 또 많은 시선을 받기도 하셨는데 출마의 변을 먼저 들어볼까요? 우선 저하고 치열하게 경쟁해 주신 김만수 후보, 정은혜 후보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지역은 오랫동안 원혜영 국회의원님께서 오정과 부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셨는데 불출마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결국은 오랫동안 원혜영 의원님의 지근거리에서 17대, 18대, 19대 선거대책본부장을 하면서 또 지역의 삼선 시의원으로 그리고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해왔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방정치의 경험을 중앙정치에서 잘 실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은 이제 지하철 시대를 원혜영 의원께서 처음 열어서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 서영석이 일단 우리 오정 지역에 새로운 오정을 만들고 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후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유권자들에게 이제 들려주셔야 될 이야기들이 많은데 일단 예비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오정구의 현안 어떤 것들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은 이제 그 오정구 지하철 시대를 막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소사에서 대구까지 가는 지하철이 지금 막 착공 중에 있고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 원종역에서 고강역 그리고 홍대 입구까지 가는 지하철을 개설하는 건데 이 여러 가지 이제 신정 차량 기지 문제 때문에 좀 답보 상태에 있던 것들이 3기 신도시 대장동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실제로 이 사업의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원종역에서 홍대 입구까지 가는 것을 대장동까지 연결하는 그러한 사업이 일단 주요한 수건 사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구도심의 경우는 제일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이제 주차장이 어려운 그런 주차난이 많이 심각한 상태인데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지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3기 신도시 대장동 신도시가 개발되면 오정 군부대와 함께 새로운 이제 부천의 중심적인 도시가 형성될 텐데 그때 구도시와 신도시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도시가 좀 균형 발전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일 함께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러면 이번 총선에 나오시면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또 공약 등으로 준비를 하실 텐데요. 자, 어떻게 이 공약을 준비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숙제는 이제 뭐 소사 대곡 간의 지하철을 조기에 준공하는 것, 완성시키는 것이 큰 숙제일 테고 저에게 주어진 그 가장 큰 숙제는 아까 말씀드린 건 원종에서 고강역 홍대 입구까지 가는 것을 대장역까지 확대 연장하는 것 이것이 지역 발전의 큰 이제 대동맥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사업이 주요한 숙제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은 대장동 3기 신도시가 그 만들어지면 이쪽 그 오정 군부대와 함께 동시 개발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경인고속도로로 인해서 우리 오정 지역이 좀 분단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3기 신도시가 되면 봉오대로도 또 똑같은 분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3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지역 구도심에 연계돼서 균형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봉오대로가 좀 지하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함께 이제
구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하는 것은 공유 주차장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이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들 얘기하실 때 교통 공약과 함께 좀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권 여당의 후보인 예. 제 비타민 서영석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사에서 대구까지 가는 게 한 1조 5천 정도 들어가고 원종에서 홍대 입구까지 가는 것도 예. 한 1조 3천억 정도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연장하려면 아마 그것도 한 1조 5천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금 우리 부천시의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GTX B 노선, GTX D 노선 이런 그 도시 수도권 광역 철도망 계획이 형성되면 실제로 사통팔달로 연결되는 그런 오정 지역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권 여당 후보인 저 비타민 서영석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꼭 성사시키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뭐 선거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얘기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후보만의 강점도 좀 이 자리에서 좀 듣고 싶어요. 또 경쟁 후보들 간의 유권자들이 보는 시선을 위해서 좀 묻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오정 지역에서 32년간 약국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잘 소통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기반 위에서 삼선 부천시의원으로 그리고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소통의 힘이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고민과 또 애환, 지역 해난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서영석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잘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믿고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의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해난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오정의 희망을 만들고 또 오정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후보가 서영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서영석 예비 후보께 지금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한 2분여 정도 남았습니다. 네. 자, 유권자들에게 일단 한마디를 저희가 사전에 부탁을 드렸고요.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비타민 서영석 후보입니다. 우리 지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하철 시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힘에 힘입어서 원종역에서 고강역, 홍대 입구까지 가는 지하철과 대장역까지 지하철 연계망을 확대하는 것 반드시 저 서영석이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고민과 숙제들을 잘 해결하는 그런 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세상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한 조금 더 남았는데요. 이제 유권자분들께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 아까 공약 중에 혹시 뭐 남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30초 정도 시간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지역은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오정 지역이 좀 구도심해라 그래서 신도시가 생기면서 상동, 중동에 비해서 좀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고도 제한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정책을 잘 펴서 국제 이카오와 잘 협력을 해서 고도 제한을 완화되면 좀 콤팩트 시티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정이 새롭게 변화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일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좀 먼저 말씀 나눴고요. 또 선거 기간 내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4.15 총선을 맞아 우리 지역 총선 예비 후보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미래통합당 후보로 부천 정 선거구에 나온 안병도 예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시네요. 예, 세 번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들어봐야죠. 자, 네. 유권자분들에게 출마의 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세 번째고 앞에 두 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서요, 저를 소개할 때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두 번 떨어진 안병도입니다라고 네. 소개합니다. 뭐 혹간에는 국회의원 떨어진 게 자랑이냐 이렇게 말씀들도 하십니다만 자랑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번 떨어지면서 저를 두 번 다 이렇게 열렬하게 지지해 주신 분들 가슴에 제가 네. 한을 남겨드렸거든요. 그걸 한번 다시 되새겨 봅니다. 저는 요즘도 선거운동을 할 때 보면요. 거리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하루에도 한 4, 50번 정도 너 네. 이번엔 꼭 되라 네. 이런 말을 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격려를 들으면 막 기운이 나고 힘이 솟는다고 그래요. 근데 전 반대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가슴에 한이 됐으면 이번엔 꼭 되라. 그 속에는 절 두 번 너 계속 찍어줬는데 네. 안 됐어. 이게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 부천 오정구는 선거구가 생긴 이래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수 우파 정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분들은 가슴속에 정말 한과 응어리가 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두 번의 그 실패 속에서 제가 그분들께 드렸던 제가 뭐 실패해서 결국 그분들의 가슴 속에 남겨들었던 그 한과 응어리 그건 제가 풀어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뭐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처음에 들어섰을 때는 네.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경제 문제나 뭐 조국 사태나 등등 이런저런 지난번에 지금 코로나 관리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문제에서 너무나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정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제가 그동안 한을 못 풀어드렸던 그분들에 네. 대한 한을 풀어드리고 또 한 가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 출마를 네.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또 선거를 준비해 오신 입장도 될 수 있는데 네. 지역 현안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묻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오정구의 지역 현안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하면 역시 광역동 문제입니다. 이 광역동은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를 전부 장악한 부천시의 소위 민주당 정권이 강행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동 시행은 명목은 그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 명목상 행정 효율성은 하나도 달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생활은 더욱더 불편해지고 동사무소 사이에 그 거리가 멀어져서 이 행정 업무 보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과 알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은 단지 우리 부천 오정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천시 전체의 문제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통합당의 후보 4사람 전부 모여서 광역동 폐지와 3구 36동제 네. 부활을 그 공동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약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준비하신 공약 얘기하실 수 있죠? 네, 지금 네. 말씀드렸던 광역동이 바로 네. 첫 번째 공약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천 오정구가 서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가장 낙후된 지역 혹은 예. 변방 지역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어 왔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개발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그 개발 전략의 핵심은 교통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 교통적 여건을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부천시를 횡으로 가로짓고 있는 장벽으로 여겨져 왔었던 경인고속도로입니다. 네. 이 경인고속도로는 오정구를 지나면서 오정구 사람은 못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인고속도로를 일반 도로 관리 구간으로 바꿔서 예. 저희 소사로와 역공로가 만나는 부분에 IC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천 오정구 소사로와 역곡로를 통해서 서울까지 가는 시간이 빠르면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서울과 다름없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여태까지 이 우리 오정구를 끊었던 네. 이 장벽이었던 경인 고속도로를 혈맥의 대동맥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 지난번 우리 이 원혜영 전 국회의원께서 내걸었던 공약이 네. 바로 홍대 화곡 원종 지하철을 네. 개발하겠다라는 거였는데요. 그거 아시다시피 그때는 다 된 듯이 막 플래카드 걸고 그랬지만 지금 물거품이 됐습니다. 표류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카이스트의 예타성 평가에서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거 예측했습니다. 저는 그 안보다는 훨씬 더 예타성 지수가 높게 나올 수 있는 안이 까치산역에서 오정까지 가는 지하철 2호선 연장이라고 그때도 주장했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천 오정구에 이 지하철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2호선 까치산역에서 오정까지의 2호선 연장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기필코 추진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쟁 후보들과 비교해서 강점은 무엇이다? 또 글쎄요. 듣겠습니다. 제 강점을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쑥스럽고 그래도 개면스럽습니다만 들어야겠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여론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혹은 정치에 대한 욕구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 그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깔끔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예. 자, 유권자들에게도 한번 말씀을 하셔야죠. 예. 자, 3번 카메라 보고 네. 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정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2번 떨어진 한병도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오정구 걷고 생각하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우리 오정구 바뀌어야 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참으로 낙후돼 왔습니다. 이 오정구가 바뀌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당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번 바꿔봐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손을 잡고 함께 오정구를 도약과 비약의 발전으로 갈 수 있는 그 계기와 출발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후보님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 더 있습니다. 네. 공약 이야기 아직 못 하신 내용이 있다면 네. 조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 나가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건 지역 공약이 아니고요, 정책 공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불러오게 된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검역법 개정입니다. 우리 지금 검역법에는요, 지난번에 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 혹은 네. 격리 수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누굽니까? 전부 대통령의 권한을 지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역법을 강제 규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뭐냐면 법무부 장관은 전문가 집단, 예를 들어서 네. 의사나 혹은 질병관리본부에 제안이 있을 경우,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 혹은 해당 지역을 거쳐서 들어오는 주민들을 입국 금지 혹은 격리시켜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태 진정이 네.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태는 수없이 옵니다. 메르스, 홍콩, 독감 했던 것처럼 이런 사태 다시 오게 될 때 우리 국민이 또다시 이렇게 고통과 네. 이 아픔을 겪지 않도록 제가 네, 법률적인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완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 선거 기간에 더 많은 이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안병도 예비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부천 정선거구 또 한 명의 예비 후보죠. 이번엔 정의당 구자호 예비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마찬가지로 앞에 후보들과 함께 첫 질문을 출마의변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유권자분들께 출마의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천시 정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구자호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과 구자호인 저는 마스크를 100% 공적 지급해야 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생계가 굉장히 어려우신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저와 같은 예술인들에게 생계를 보조할 수 있는 소득을 보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우리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역 활동을 오래 하셨죠? 네, 예. 그러면 지역을 고민하는 이런 내용들도 좀 듣고 싶은데 네. 지역 현안 예비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지역 현안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오정구의 가장 큰 현안은 저는 3기 신도시 대장지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그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고 신도시 개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부동산은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재화가 아닙니다. 부동산은 오히려 공급을 늘릴수록 개발이 발표될수록 그 집값이 뛰는 그런 네. 반대 효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대장지구는 정부가 목표한 대로 목적을 이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부천은 지금 그 대장동 들녘을 빼고는 다 그 시멘트로 덮여 있는 그런 네. 그러니까 대장 들녘만 유일하게 그 그린벨트로 돼 있는 논습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시멘트를 붓고 또 그 개발을 하게 된다면 부천의 환경 문제는 아마 상상을 초월하기 힘들 겁니다. 특히나 도시 열섬화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 지금 부천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 대장 들녘이 그 미세먼지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바람길입니다. 근데 네. 거기에 고층 아파트를 짓게 되면 부천에 미세먼지가 갇히게 되는 이런 현상이 올 거고요. 그 외에도 3기 신도시 대장지구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대장지구가 2만 세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더 생기는 자동차 문제, 인구 문제, 뭐 교육 문제, 생활 폐기물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저는 더 이상 그 개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정구의 가장 큰 이슈는 3기 신도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지역 현안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네, 또 그에 따른 공약들을 준비해서 나오시겠죠? 네, 당연히 어떤 그렇습니다. 공약들이 있습니까? 예, 저는 물론 이제 3기 신도시 그 대장지구 대장들녘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첫 번째 공약으로 대장들녘을 생태환경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태환경이라는 부분은 뭐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 조금만 추가 설명을 드리면 그곳에 지금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대장들녘에 대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지를 건설한다면 환경도 지키고 그리고 그 오정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정동 군부대가 이전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곳에 지금 부천시는 그곳에다 그 스마트 타운을 건설하겠다고 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역시나 개발 계획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또 집을 늘리는 개발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정동 군부대 이전터에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제안이 아니고 제 약속이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시립 종합병원을 건설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봐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건강권이 굉장히 중요한 권리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정구가 부천에서 유일하게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소사, 원미 다 종합병원이 있는데 오정구에는 없고요. 그래서 오정동 군부대 터에 시립병원을 설립해서 오정구민의 건강권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터에 시립예술대학 설립 공약을 저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부천시가 문화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발표한 그 문화도시에 선정이 돼서 뭐 300억인가를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도시는 저는 문화예술은 시설 투자보다 사람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정구 군부대 터에 예술대학을 설립해서 그 제2의 봉준호, 제2의 기생충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싶고요. 그리고 대학이란 것이 거기에 대학을 설립하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지 네. 않겠습니까? 학생들은 사실 소비의 주체입니다. 지금 코로나19 같은 사태로 이제 경기가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오정구에 대학이 설립되게 되면 저는 경제도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대장동 생태환경문화공원 조성 공약 중에 좀 네. 있잖아요. 네네. 이 현실성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네, 그 현실성이란 것은 저는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그런 공약을 냈기 때문에 오정 구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저는 그 힘을 바탕으로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정부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께 저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말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거기를 아파트로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태 환경 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면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오정 구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공약에 이어서 이제 후보들 간의 어떤 차별화, 어떤 네네. 승부처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어떤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다른 후보님들보다 제가 가장 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이것은 단순히 그 육체적인 나이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젊은 생각을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공약에도 투영이 돼 있는데 사실 다른 두 분은 지금 개발에 많이 꽂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20세기 방식의 다 뒤집어 엎어서 시멘트 벗어 뭔가 올리고 여기에 꽂혀 계신 것 같은데 저는 21세기는 그런 콘크리트 개발 방식으로는 네.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생각이 젊고요. 제가 그 10대 후반부터 20대는 청소년 문화운동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30대 때는 노동자 문화운동을 했고 현재는 그 문화연구로 박사 과정을 수료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를 강점으로 해서 젊은 철학을 가지고 네. 오정 구민들의 삶을 확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오셨는데 네. 또 유권자분들께 또 직접 한마디 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오정구 유권자 여러분, 21대 총선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본인이 지지한 정당이 지지한 만큼 국회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뭐 50% 준연동형, 30석 캡 씌우기 이런 것으로 약간 훼손이 됐지만 어쨌든 저희 정의당과 구자원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때 그게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전까지 국회는 사실 50대 이상의 남성 그리고 법률가 출신들이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1대 국회에는 여러분과 같은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그리고 장애인 이런 분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을 찍으면 정의당이 됩니다. 구자호를 찍으면 구자호가 됩니다. 여러분과 닮은 국회, 국민과 닮은 국회를 만들려면 정의당과 구자호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노회찬, 심상정, 이정미 같은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의사를 반영시키고 그럴 수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표 심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구자호와 정의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선거 기간이 또 남아 있죠. 네네. 남은 기간 많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정선거구 구자호 정의당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 헬로 이슈토크 다음 시간에도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 모시고 이야기하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